지금 이제 뭐 김용 부원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김용 부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돈의 성격을요 대선 자금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 10여 번 언급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공소장에는 공범 관계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래도 바짝 압박하는 모양새이긴 한데요. 조영진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공소장에 어제 어떤 좀 특성이 있었는지 좀 분석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이제 김만배 남욱 씨 등이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줬단 말이에요. 8억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큰 돈이죠. 근데 이 돈이 이제 정치 자금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8억이 넘어가는 그 큰 돈을 김용 부원장에게 주었을까? 그때는 경기도 대변인 마치고 아무것도 안 할 때인데 설마 김용 부원장이 정치하라고 김용 부원장에게 줬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누구에게 주었을까? 결국은 김용 부원장은 하나의 전달책에 불과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김용의 보스, 김용 보고 쓸만한 사람이다, 내가 잘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그 돈이 흘러갔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 돈을 직접 썼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돈이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상식적으로 추측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고, 거기에다가 유동규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맞다, 그 이야기를 갖다 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돈을 요구받았을 때에도 경선위에서 지금 급전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까지 다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하지만은 거기서 지금 검찰의 수사는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돈이 쓰였다라고 하는 어떠한 직접적인 물증이나 그다음 무엇보다도 김용 부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상황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는 그러한 정도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공모 관계를 적시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수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검찰도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또 재판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요. 어떻게 이 유무죄를 다룰지는 법원의 이제 영역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전용기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있어요. 이 김용 부원장이 이 주요 범죄 사실 여기에 보면 이제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아직 확인이 확실하게 되진 않지만 돈을 전달한 장소라던가 특정 날짜까지도 모두 다 이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이것을 봤을 때 민주당이나 김용 부원장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방어할 만한 그런 입장인가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지금 김용 부원장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미 기소를 하고 검찰은 거의 확신범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법원에서 소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검찰에서 구속을 하기 전에도 나는 거대한 조작의 중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측근이라고 이야기했던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이제 김용 부원장한테 접근을 했다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은 전부 다 대장동 일당이 나는 여기서 돈을 줬다라고 주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해당 부분 가지고는 이게 사실로 볼 수가 없어서 구속을 해가지고 수색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에도 이것은 조작에서 끼워 맞추기식 수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뇌물에서 갑자기 정치 자금으로 죄명도 바뀌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김용 부원장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김용 부원장의 변호인이 이런 것들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검찰이 이렇게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해서 인물들을 특정했지만 이 김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창작 소설이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수수 과정의 물증 이런 것이 좀 너무 확신범으로 보는 것 아니냐, 확실한 물증 나오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불법 대선 자금 이런 수사하면서 어떤 주차장의 출입국 이렇게 기록이라던가 정확한 이 좌표까지 나오는 이런 장소라던가 돈을 주고받은 장소라던가 그리고 일시까지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네. 물증이 정황적 증거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물증 가지고도 앞으로 좀 싸울 일이 많다고 보이세요? 전직 판사시니까 또 아실 것 같아서요. 유무죄는 결국은 이제 물증에서 판가름 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검찰에서 피의자
대해서 작성한 조서,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 네. 피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법원에서 그냥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그냥 부인해 버리면 증거가 법원에 되지 않죠. 제출을 네. 못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실한 물증을 지금 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이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이 제시는 확실히 안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검찰이 의도적으로 지금 예. 이 관련된 물증을 밖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개하지 않는 것도 있고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야 이거 봐. 이거 이렇게 했지. 이렇게 지금 하지를 않는다는 거. 왜냐? 이거를 보여주는 순간 김용 부원장은 당연히 피의자들은 그러면 이것을 빠져나갈 어떠한 방어 논리를 또 생각을 해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모킹 건을 지금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제시를 안 하고 있다. 아하. 예, 지금 그런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공판 과정에서 왜냐하면 이 사건은 뭐 검찰 신문조서 당연히 김용 부원장 당연히 부인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작성한 김용 부원장에 대한 일체 피신을 다 증거로 제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모킹 건은 저는 검찰이 쥐고 있으면서 법정에서 이것은 제시를 할 것이다. 예, 꼼짝 못하게 좀 그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공소장에는 이제 이번에 뭐 정진상 실장이나 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뭐 공범적 시는 없죠. 이름은 몇 예. 번 나왔지만 네. 네, 공범적 시는 되지 않았다. 근데 그게 성남 FC 수사와는 좀 다르거든요. 성남 FC는 이미 공소장에 공범으로 이재명 당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거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김용 부원장이 지금 입을 닫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루어지는 그런 압수수색이 결국은 뭐 그러한 것을 공범을 좀 더 밝혀내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여기에서 뭐 나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제 포함을 하면 결국은 뭐 나중에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 정진상 실장이 결국은 공범이 돼야 되는 뭐 그러한 상태로 지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 부원장에 관련된 이 검찰 수사 물증이 지금 나온 것, 뭐 주차장 기록이라던가 관련 이 돈을 옮기고 줬다는 이 관련자들의 어떤 메모, 그리고 특정 장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보다도 오히려 더 스모킹 건이 될 만한 걸 검찰이 쥐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의원님. 네. 이게 만약에 김용 부원장한테 이렇게 물증을 제시한 순간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 그러니까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뭐 정진상 실장이라던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방어 논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내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판결은 판사가 증거로 하지 않습니까? 증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방어 논리를 만드냐 안 만드냐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김용 부원장의 구속 기소가 참으로 저는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마 뇌물죄를 적용했으면 가장 딱 떨어졌을 거예요. 검찰이 생각했을 때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이재명이랑 엮지 하다가 지금 정치자금법으로 구속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검찰에서는 일단은 이재명이 배후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해당 부분에서 그 그림이 김용 부원장한테는 이게 잘 그려질까 하는 그런 의심도 들 정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불법 대선 자금으로 이 야당 대표의 측근이 기소당한 게 아마 2003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19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 뭐 검찰과 민주당이 벌써 이렇게 사활을 건 싸움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 수사 결과가 맞다면 민주당은 불법 대선 자금을 융통한 어떤 정당의 이미지가 쌓이게 될 것이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 야당의 어떤 이 대표, 야당의 대선 주자 그리고 이 대표, 이 현직 대표에 대한 너무 정치 개입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호랑이 등에 탔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아침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